안녕하세요. 함께 떠나는 신기한 지구여행 지진편을 맡은 지진 레인저입니다. 지금까지 10명이 다치고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선희 기자입니다. 건물 외벽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놀란 학생들은 건물을 빠져나와 공터로 급히 대피합니다. 건물이 흔들리자 쇼핑객들이 상점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지진은 오늘 오후 2시 29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몇 년 전 발생한 경주 지진, 포항 지진 등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을 발생시키는 거대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여러분은 아시나요? 그럼 지진이란 무엇인지 지진의 원리와 설명을 간단한 실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그림은 지진의 원리 중 하나인 판 구조론을 나타냅니다. 판 구조론은 지각이 여러 개의 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판들이 이동함에 따라 지진, 화산 등 다양한 지질 현상이 발생한다는 이론입니다. 판의 수렴형 경계에서는 마찰 저항을 초과하면 천발 지진, 신발 지진 등이 발생하는데 이때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탄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힘에 의해 변형된 물체가 힘이 제거되었을 때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하는데, 지구의 지각 또한 암석의 탄성 때문에 단층을 따라 암석이 휘어지면서 에너지가 축적되고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면서 탄성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방출되어 지진이 일어났다는 이론이 탄성 반발설입니다. 지각을 표현한 우드락이 끊어져서 지진과 같은 진동을 내듯이 판으로 이루어진 지각은 판의 경계 부근에서 지진을 일으키게 됩니다. 두 번째 실험은 전동으로 움직이는 간이 지진계를 만들어보고 지진에 대해 학습해보는 것입니다. 구성품으로는 지갑과 바닥 EVA, 큐방 4개, 풀리, 무게추, 워셔, 실, 모터, 또한 할핀, 건전지 홀더, 사인펜, 나무 스틱, 길이별 스틱, 클립, 양면 테이프, 두께별 원형 EVA와 설명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뚫을 수 있는 구멍을 전부 뚫어 놓습니다. 노란색 EVA는 비슷한 게 많으니 구별해 놓는 것이 좋겠네요. 두 번째, 바닥판 위에 종이를 대고 가운데를 펜으로 뚫어 위치를 표시합니다. 세 번째, 얇은 노란 EVA를 가운데 4개, 두꺼운 EVA를 양쪽 끝에 붙입니다. 네 번째, 지각 EVA의 사각끝 라운드에 얇은 원형 EVA 4개를 각각 붙여주세요. 다음은 4개의 큐방을 지각 EVA의 원형 구멍에 꽂아줍니다. 그리고 중간 스틱 4개를 각각 꽂아준 후 바닥 EVA의 얇은 원형 EVA에 끼워 세워주세요. 다섯 번째, 나무 스틱 양 끝선에 맞추어 두꺼운 원형 EVA를 붙여주고 긴 스틱을 끼워 바닥 EVA에 세워주세요. 여섯 번째, 바닥 EVA에 편축을 떼어 풀리와 워셔를 끼워주고 모터를 지각 EVA에 끼운 후 모터축에 풀리를 끼워주세요. 이때 건전지를 미리 넣고 붙이는 게 편합니다. 모터의 전선을 연결한 후 할핀의 한쪽 발을 90도로 꺾어 짧은 스틱을 끼워 지각 EVA 상단에 천천히 눌러 꽂아주세요. 일곱 번째, 2개의 사인펜 원형 EVA를 접착면을 마주보게 하여 실을 가운데로 빼준 후 붙여주세요. 그리고 실끝을 나무 스틱의 구멍에 통과시켜 클립으로 고정한 후 사인펜에 추를 넣고 원형 EVA를 끼워주면 완성입니다. 지진계는 무거운 추를 공중에 매달아 놓으면 지면이 흔들려도 추는 관성에 의해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려 하므로 지면의 상대적인 움직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파가 발생하고 지진계를 통해 진앙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간이 지진계를 만들어 봄으로써 지진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진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인 내진 설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실험해보고자 합니다. 내진 설계란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건물을 짓는 건축 공법을 말합니다. 내진은 지진을 견딘다는 의미로 만약 건물에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발생할까요? 다음 실험으로 알아봅시다. 일단 저희는 도마와 카라멜을 각각 지각과 건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도마 사이에 있는 탱탱볼은 실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각의 움직임을 좀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끼워 넣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저희는 건물의 구조가 다른 경우, 건물의 높이가 다른 경우, 하중이 다른 경우 이렇게 총 3가지를 실험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건물의 구조가 다른 경우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한쪽에는 피라미드 구조의 건물을, 다른 한쪽에는 보통 구조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조금 더 안전한 건물이 과연 둘 중 무엇일까요? 보시는 것과 같이 피라미드 구조의 건물이 보통 건물보다 좀 더 안정적으로 버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건물의 높이가 다른 경우입니다. 한쪽에는 높은 높이의 건물을 놓았고 다른 한쪽에는 낮은 높이의 건물을 놓았습니다. 이번엔 과연 어떤 높이의 건물이 더 오래 견딜 수 있을까요? 네, 역시 낮은 건물이 좀 더 안정적이게 버티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보통 내진 설계를 할 때에는 3층 이상의 건물들의 설계를 하는데 이 실험의 결과가 그 이유에 대한 해답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중 실험은 총 2가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건물에 위에 하중을 가하는 것입니다. 지진에 의한 건물 피해는 보통 상하 진동보다 좌우 진동에 의해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 점을 생각하여 건물 위에 하중을 가하는 원리로 기본 건물보다 좀 더 안정적일 수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네, 역시 예상대로 하중을 가해준 건물이 하중을 가해주지 않은 건물보다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실험과 반대로 건물 하부를 무겁고 견고하게 짓는 것입니다. 지진은 무엇보다 진원에서 오는 지진파에 의해 일어난 것이므로 가장 먼저 지진파를 맞이하게 되는 건물의 하부를 강화해서 그 피해 정도가 얼마나 줄게 되는지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하부를 강화한 건물이 그렇지 않은 건물보다 지진에 좀 더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한 실험뿐만 아니라 내진 설계에는 건물 안에 추를 만들어 건물의 진동수를 제어하는 방법인 제진 설계, 아예 건물 자체를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게 튼튼하게 만드는 내진 설계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와 지진에 대해 많은 이론과 실험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지진 레인저였습니다. 안녕!